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 조상들은요, 노래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 한 잔 해봐라. 팔도강산 전체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리가 노래구나, 노래가 곧 소리구나라는 그런 거.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맨 마지막으로 감각이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의 반응을, 최소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이죠. 안델슨의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에 인어공주도 결국은 자신의 두 다리와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청각 이상의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라는 이런 소리, 엄마, 맘마. 이 소리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얼마나 또 간절한지요.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오늘도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린 금순을 찾는 여정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가 아직도 안 나온. 네. 한 달 동안 안 나온. 자, 70년대 포크 우리 인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윤영주, 김세환 이렇게 갔었어요. 오늘 방향 조금 틀어서 여자 가수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초기의 여자 가수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가수는 박인희. 네. 원래는 솔로 가수가 아니었죠. 그렇죠. 뚜아에모아 대학생 시절에 이필헌하고 뚜아에모아를 결성했고요. 제가 뚜아에모아는 포크 초기 이야기하면서 꽤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남녀 혼성 듀엣의 길을 개척했고 그 당시에 트윈폴리어가 하얀 손수건 같은 거 막 내면서 주로 그러니까 외국곡을 가져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시절에 물론 뚜아에모아에서도 외국곡이 많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지은 곡으로 70년의 음반을 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윈폴리어에 비해서 결코 못하다고 할 수 없는 포크를 개척한 중요한 듀엣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전까지 남녀 혼성 듀엣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을 맞추는 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였어요. 봉봉사중창단. 그렇죠. 이시스터즈. 그렇죠. 남녀 혼성을 하는 경우는 뭐였었냐 하면요. 주고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했군, 잘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일제 때부터 보면은 김정구, 장세정 이런 식으로 남인수, 이난영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마녀 스타일의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화성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지금 이필헌, 박인희의 뚜아에모아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박인희는 1946년생.
이네요. 46 해방 다음 해에 태어나셨군요. 네. 예. 풍문여고와 숭령여대 불문과. 가만있어. 풍문여고면 그래도 강북의 그 당시 명문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베스트 10 안에는 들걸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명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당시에 베스트 10이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서부터 쭉 쳐내려 갖고 오면은 풍문이면 10 안에는 드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네. 풍문여고가 경기고등학교 옛날 경기고등학교 예. 올라가는 길목에 그렇죠. 있었고 또 경복궁 시내에 가까웠었으니까. 그렇죠. 풍문하고 덕성여고 딱 붙어 있고 지금도 있어요. 아, 예, 지금도 바로 거기 있고 굉장히 거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 풍문여고 출신 연예인들이 꽤 있어요. 특히 가수 중에서. 우선 그렇습니까? 김상희. 그 풍문역을 휘어잡았다는. 그렇군요. 예,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로 아래 가수는 아니지만 손숙. 손숙 선생님. 예. 그리고 박인희 이렇게 내려오는. 불문과. 숙명여대 불문과. 불문과 여대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당시 남자들의 로망. 아니면 동문과 이런 것보다 훨씬 좀 뭔가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참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게다가 긴 생머리에 여린 목소리를 지닌 그 목소리의 질은 꼭 나나무 숯구리하고 좋은 바지를 섞어놓은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어쨌든 노래를 한번 뚜아에모아 시절 목소리를 한번 들은 노래이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뚜아에모아의 그리운 사람끼리. 그리운 사람끼리.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예, 그리운 할 때 남자가 그리운 내려오는 그 크로스가 참 절묘합니다. 예. 그렇죠. 이 노래가 박인희 작사 작곡이에요. 저는 이필원 씨가 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남자가 작곡하고 여자는 노래 부른다. 네. 여자는 늘 거기서 얼굴과 몸을 쓰고 남자는 머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노래는 박인희 작사 작곡이고요. 이후에 박인희 씨가 지은 노래가 꽤 여러 곡이 있어요. 근데 좀 분위기는 다 비슷해요. 이런 식의 3박자의 간단한 단조곡이 좀 많고 더 호소력이 있고 뭐 그런 몇 가지를 못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70년이면은 지금 트윈폴리오도 자기 창작곡 못 내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네. 번안해갖고서는 계속 하얀 손수건 축제 노래 이러고 부르고 있었던 시절에 음반을 냈으니까 노래는 훨씬 전에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포크를 제가 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과언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한대수 선생께서 자신의 창작곡으로만 노래를 불렀던 것, 그것이 주위의 동료 선후배들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 69년의 리사이틀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촉발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래를 짓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나오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이거 내가 해도 돼? 가수가 지 노래 지어갖고 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던 것 뿐이죠. 그렇군요. 자, 포크 여가수 가창에 있어서 박인희가 또 하나의 축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꽤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한쪽의 축이 양희은이라면 또 한 축이 박인희이다. 그 이후에 한국 포크 여가수들은 7, 80년대까지 둘을 섞어놓은 것 같은 어느 한중간에 있다. 예, 둘을 섞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건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목소리가 박인희 목소리예요. 그 양희은의 목소리는 뭔가 좀 당차고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 씩씩하다. 뭐 전사의 느낌을 준다 그렇다 그러면 씩씩하고 그러면서 맑고 순수하고. 예, 맑고 순수한 그런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그런 운동권의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박인희는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복잡해요. 하여튼 순수하고 여리고 위로 이렇게 탁 띄우면서 그 허스키가 있는 보통 왜 지르면서 허스키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블루지한 목소리하고 다르게 띄웠는데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떨리기도 하는 아주 뭔가 만지면 깨질 것 같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노래는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71년 9월 정도에 이제 이필원 씨하고 헤어져서 뚜아에모아에서
쪼개져 나오죠. 또아의 무한은 계속 여자 그를 바꾸면서 네. 좀 이어져 갔고요. 박인희 씨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DJ를 하면서 인기를 이미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깨졌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방송하느라고 가수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이제 그 즈음부터 시작하면서 74년에 자신의 솔로 음반을 내게 돼요. 네. 근데 그 음반은 이제 김기용이라는 작곡가하고 함께 하는데요. 여기에 적잖은 히트곡이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꽤 축적이 됐다는 얘기죠. 노래라고 하는 게. 두 곡 듣겠습니다. 하나는 박건호 작사 김기용 작곡의 세워라라고 하는 노래고요. 네. 역시 같은 음반에 있는 봄이 오는 길.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하죠.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예, 딱 이 즈음에 들으면 딱 좋은 3월 말에 들으면 딱 좋은 노래. 그렇습니다. 김기용 작사 작곡의 노래입니다. 네. 가는 줄 모르게 가버린 시절 그날의 고운 꿈 어디로 갔나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던 그 사람 지금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노래를 들으면 괜히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 확 그려지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말도 전 특히 조붓한 오솔 예. 아주 그 대목에서 예. 확 넘어가요. 사실 저도 조붓하다는 뜻이 뭔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네.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이런 형용사들 중에서 네.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네. 좁다 넓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조붓하다 좁다라 하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또 오붓하다. 네, 라는 것도 있고요. 예, 오붓은 좀 그래요. 근데 왜 똑같은 좁다인데 좁다에 굉장히 많은 변형, 예. 하얗단데 하얀 거에 굉장히 많은 변형.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차단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차갑다가 아니고 차단하다. 차단하다. 네, 이런 표현들. 네. 근데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아주 조붓한 오솔길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네. 확 넘어가겠어요. 그 대목에서. 예. 그 왜 생머리에다가 여자가 네. 포플린 같은 걸로 브라우스 해 입고 프라스카트 나풀나풀거리면서 꽃무늬 있는 그리고 막 오솔길에서 철랑철랑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 거. 예, 이 노래에선 그 느낌이 있어요. 예. 꼭 그 봄이 오면은 아니 계절에 따라서 시즌송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예전의 시즌송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이 노래는.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이정선의 이정선의 봄. 예, 그 두 곡이 70년대 정말 봄 노래로는 절창이고 계속 살아남는 노래죠. 네. 그러니까 뭐 가을 그러면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이거 한번 들어야 이제 가을이 한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거 딱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세월은 참 별로죠. 좀 약해요. 예. 그러니까 노래는 훨씬 더 복잡한 노래인데 봄이 오는 길보다 네. 뭐 세월아 너는 왜 가니 사랑은 남겨두고 이런 식의 가사가 박인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군요. 네, 이걸 다른 사람이 불렀다면 뭐 이건 또 다른 느낌으로 왔을 텐데 네. 전혀 박인희의 그 뭔가 복잡한 아우라가 있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 네. 사랑 이야기더라도 박인희는 그렇게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강하지 않고 잔잔하게 사랑하는 듯 마는 듯 썸 타는 듯 그런 거요? 예, 그리고 싹 지나가는 음. 그런 노래가 어울리지 이렇게 뭐 세월아 너는 왜 가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모닥불 뭐 이런 거 다 사랑 노래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 노래로 막 느껴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그러게요. 것들이. 이 노래는 그 뭐 모닥불 피워놓고 한 소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흐뭇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월아는 뭐 전혀 아니에요. 아. 모닥불도 지금 딱 이 음반에 실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박건호 작사, 박인희 작곡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박인희가 이제 확실하게 작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이런 첫 번째 자기 솔로 음반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노래는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예. 그 74년에 같이 나왔던 노래인데요. 같은 시기에 하얀 조가비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박인희 작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있을 테니까요. 고동을 불어본대요. 네. 하얀 조갑이.
고동을 불어본다. 하얀 조각이.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이 DJ를 하는 그런 FM을 들으면서 엽서 신청하고 한밤중에 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무슨 세월아 너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네. 그냥 약간의 그리움 같은 것만 어슴푸레 있는 듯 많은 듯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냄새만 확 풍기고 끝나는 거. 네네. 그런 게 박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열광하고 그랬었던 그런 10대, 20대 뭐들이 있었는데 네. 네. 요즘 10대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면 어떤 반응이? 아,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어디가 있는지 막 쥐어서 이렇게 꺼내야 되죠. 이거 정말 못 듣죠.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저 어렸을 때 트로트 들었을 때라 느끼는 그런 감정이 비슷한 걸까요? 훨씬 심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걸 몰랐는데 네. 제가 90년대 한 초반 정도에 김정호 노래를 그때 고등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김정호. 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네, 제가 네. 그걸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예. 이거 들으면 유치하니? 그랬더니 유치하대요. 김정호 노래는 그래도 좀 아니에요. 김정호, 정태춘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유치하니? 그랬더니 유치하대요. 와. 제가 90년대 초반에 좀 충격 먹었어요.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요즘 고등학생 내가 그 나이 때 바로 그 나이 때 그 아이가 그걸 유치하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정말 이게 세대가 바뀌는 거구나라는 걸 실감했는데 요즘은 더하죠. 정말 양희은, 박인희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손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랬군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약하고 착한 척을 해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정서의 그러면 차이. 늙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너희들은 이 감수성을 몰라고 야단칠 게 아니에요. 네.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랬군요. 네. 어쨌든 네. 같은 애 음반이 하나 더 박인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하얀 조갑이 같은 노래가 인기를 끕니다. 네. 그리고 요 즈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박인희의 노래들을 보면 또 다른 매력, 또아의 모아 시절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매력이 음반을 통해 확인되는데요. 네. 외국 곡은 뭐 또아의 모아 시절에 많이 불렀어요. 네. 특히 샹송을 잘 부르는 샹송이 되는 불문과 출신의 불문과. 가수 듣겠습니다. 네. 비야비야. 비야비야. 이거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미녀냐 그럴 텐데 들으시면은 그렇죠. 바로 아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비야 비야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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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주는 비야 내 마음을 달래주는 비야 비야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야, 이거 원래는 샹송 비행. 비행. 네. 나중에 거의 울부짖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죠. 끝나는데. 맨 뒤에 가서. 네. 울부짖는 건 박인희하고 진짜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네. 지쳐놓고. 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프랑스잖아요. 아. 샹송.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란서병이 많이 남아있던 시절이거든요. 네. 1950년대, 40년대 말부터 실존주의 들어오고 뭐 영문과보단 불문과를 해야 뭔가 문학하는 사람 같아지고 불문과 출신들이 막 문학평론가로 막 들어오고 이러던 시절. 네. 60년대 최양숙 같은 성악과 여학생이 샹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인기가수로 떠오르던 이제 그런 시절의 끄트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멋있다. 그냥 그런 거고요. 비루하게 살았었던 그 시절에 프랑스는커녕 옆 나라 가기도 힘들었었던 네. 그런 때 뭔가 좀 예술의 나라? 아무튼 네. 뭐 예. 그런 뭐 이미지. 예술이 프랑스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프랑스만 예술의 나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 하여튼 뭐 랭보, 보들레르 이런 거 멋있다고 계속 얘기하던 그런 시절에 네.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샹송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샹송이요? 네. 김기웅하고 함께했던 74년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네. 박인희의 노래인데요. 사랑의 추억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딱 들으시면 이 노래. 약간 바로 아세요. 그런가요?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등을 기대고
그대가 야, 이거 웃으면 안 되죠. 이거 들으면서. 그렇죠? 좀 근데 웃음 나오죠. 네, 지금 아마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으니까 이제 웃음이 나올 텐데 당시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왜 웃어? 그렇죠. 예. 멋있는 샹송인데. 멋있는 샹송인데. 네, 아주 이쁜 사랑 노래고만. 네, 그렇죠. 네. 예, 미셸 볼라네프의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깨띠아 그랑마망이 원곡입니다. 네.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는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선율의 기억이 남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80년대 83년 84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하는 바로 그 5월의 노래가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사실은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좀 놀랐어요. 저는. 이거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 아는 선율인데 세상에 이 선율이 이렇게 끔찍한 가사가 실려서 노래로 불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좀 놀랐어요. 게다가 전투적이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애초에 원곡의 느낌은 싹 사라진 거고요. 이게 원곡이 뭔지를 기억해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원곡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많이 들은 노래인데 뭔지는 몰라서 이게 미셸 볼라네프라는 걸 찾아갈 때까지도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렇군요. 네. 뭐 나중에 보니까 이 노래는 상당히 사회성이 담겨져 있는 그쵸. 철거에 맞서서 있었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 숨져가는 그 얘기였는데 그래도 그 선율은 아름다웠고 내용을 모르고 듣기에는 참 예쁜 사랑 노래다라고만 사랑 노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투적으로 변해서 꽃잎처럼 예. 하지만 박인희 씨는 불문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역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부르면서 좀 아무튼 샹송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엘칸토 파사의 콘도르가 우리나라로 오면 철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할머니 죽인 얘기 이런 거 하면 못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박인희의 느낌에 샹송의 느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70년대 중반에 솔로가 되면서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네. 또 하나의 박인희의 주장기가 이제 고점에 확립이 되는 건데 신앙송이에요. 신앙송. 예, 이게 뭔가 시적인 분위기 이런 거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그게 이제 확실하게 네. DJ를 통해서 활동하던 그 면모를 이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 음반에 신앙송을 멀쩡하게 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방송 DJ로 몇 년 동안 인기 DJ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거를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뭐 별 해는 밤이든 목마와 숙녀, 특히 목마와 숙녀 같은 이 박인환의 시는 박인환이라는 시가 거의 그 시인이 잊혀져 있던 시절 50년대 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70년대에 다시 부활시켜서 완전히 박인환 붐을 만들어낸 그리고 박인환의 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고착시킨 그게 이제 확실하게 박인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동샹송이라고 불렸었죠. 네, 거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마숙녀 낭송하고 그리고 이제 박인환의 시에 곡을 이진섭이 곡을 붙였던 50년대 만들어진 세월이 가면까지 짝을 이어서 하면 완전히 박인희와 박인환이 거의 구별이 안 되는 느낌으로 뒤범벅돼서 혹시 친척이었나 이러면서 네, 이름도 비슷해. 어쨌든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 박인환 시에 이진섭이 곡을 붙였던 노래를 박인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 곡이 처음 만들어져서 불릴 때와는 달리 앞부분을 낭송을 하다가 노래로 들어가는 게 박인희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렇죠. 예, 가보겠습니다.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50년대 중반 뭐 폐허에 가까웠었던 그런 서울 거기에 어느 날 친구 사이인 시인 박인환, 테너 임만섭, 극작가 이진섭이 모여서 막걸리집에서 만들고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최초에 이거를 최초로 부른 분은 가수 나혜심이었대요. 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뭐 저도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막걸리집에서 같이 놀다가 노래 좀 불러보시오 했더니 싫어요. 뭐 이랬었겠죠. 그때 이제 발을 끄적이면서 박인환 시인이 시를 썼고 옆에 있던 극작가 이진섭 씨가
나오는 대로 곡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이심 씨가 그걸 받아서 부르니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몇 차례 부르고는 와 이렇게 하다가 저 일찍 가야 되거든요. 갔는데 친구인 임만섭이 와갖고 호쾌한 테너로 예, 이래서 이제 그 술집 안은 물론이고 바깥까지 열광 도가니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인 이런 분들도 이제 그렇게 클래시컬한 분위기로 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의 50년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시뮬레이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폐허고요. 네네. 아무것도 볼 거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가서 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그 막걸리 집에서 뭐 랭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 파리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파리에 술집 들어가 있으나 명동에 술집 들어가 있으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막걸리집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세상을 잇는 것 같은 이 우울한 대한민국의 현실로부터 나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명동은 완전히 그 미술인 뭐 이런 시인들, 극작가, 소설가 오글오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거는 딱 한 블록 건너서 스카라 극장 앞에 가면 거기서 놀던 사람들은 명동으로 못 끼어요. 거긴 대중예술인들이 또 그런 방식으로 놀아요. 스카라 극장이면 종로 청계천 쪽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명보극장이 있는데요. 네, 중구청 명보극장 진고개잖아요. 그 옛날에 수도극장이라고 했던 데였고요. 일제강점기 약초극장이었죠. 거기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코미디언, 만담가, 딴따라라고 불렸던 말하자면 뭐 기타 치는 고가마사오 스타일로 기타 치는 사람, 가수, 악극단 단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술 먹고 놀면서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인력 풀이기도 해요. 그 기획자들이 너 와서 이거 하나 해볼래? 이렇게 하면 그걸 기다리면서 거기서 계속 죽죽 앉아서 술도 먹고 그건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화가들이 명동에서 노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사파라도 하나 얻어 건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보이면 그냥 갖다 쓰니까.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쪽은 스카라 계곡이라고 불렀어요. 스카라 계곡. 예, 반야오 선생님이 스카라 계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명동으로 잘 못 껴요. 명동에서 안 쳐줘요. 충무로. 그러니까 충무로 바로 그 진고개 부근에 그 부근의 대중예술계와 영화 감독 뭐 소위 얘기하는 딴따라들이 모여 있는 곳과 예술인들이 모여 있었던 명동의 한복판이 길 하나 사이를 가로막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하긴 명동의 깡패들도 술 취해서 이 문화인들이 비틀비틀거려서 뭐 야 너 뭐야 이래도 그냥 예 가십시오 하면서 길을 비켜주고 그랬대잖아요. 자 야 얘들아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텍스트 보내다 뭐 이랬다고 하는. 자 어쨌든 박인희의 매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샹송 그다음에 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게 현실이 아닌 거. 현실에서 물질로 만져지지 않는 분위기 같은 거. 슥 바람처럼 지나가는 느낌만 있는 거 같은 거. 센치멘탈리즘이 좀 과도하게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질로 잡혀야 이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듯 많은 듯 썸 타는 듯 많은 듯 이러니까 뭔가 물질보다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허세 쩌는 느낌이 좀 요즘 애들 말로 있기도 하고 사실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전히 좀 우스꽝스럽지 않게 느껴졌었던 시대에 괜히 헐리우드 영화보다 프랑스 영화 멋있는 것 같고 그거 하면 예술인 것 같고 그랬던 시절에 불문과 출신 여자 가수가 풍기는 독특한 아우라를 박인희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70년대 후반에는 별 히트곡이 없는데요. 방랑자 정도 지금 이 분위기로 보자면 인기가 있고요. 80년대에 가면서부터는 뭐 방송 계속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오래 사셨죠. 박인희 방랑자 듣겠습니다. 바가본도, 베가본드죠. 듣겠습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모닥불 끝이 없는 길 이런 노래를 빼놓고서도 이렇게 들을 노래가 많았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박인이죠.
마지막으로 목마 숙녀는 들어야 되겠죠. 그럼요. 예, 들어야죠. 예, 이 신앙송, 이 센티멘탈한 목소리에 손가락이 좀 오글거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잠 못 들으시면 볼륨 좀 줄이시고 목마 숙녀 끝나고 나서 네. 이사도라를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사도라는 그 맨발 이사도라. 네, 맨발의 이사도라. 예, 어걸 박인이가 부른 게 있는데요. 네. 맨발의 이사도라는 이 시절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여서 네. 밤의 플랫폼이라고 김세원이라는 성우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밤의 플랫폼 김세원입니다. 목소리 쫙 깔아서 막 오늘은 비가 옵니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그놈의 밤의 플랫폼만 들으면 이놈의 이사도라가 나왔어요. 아주 그 센티멘탈 덩어리들이 거의 박인희의 느낌하고 지금 이렇게 엉켜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스워 보일 수 있어도 당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한 감수성의 충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노래를 들으면서 박인희 편을 마치겠습니다. 뭔가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정신을 차린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있군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자랑을 이야기한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